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속보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관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안가라든지 하여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또 경찰의 공조부는 공조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자, 이제 법원은 말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압수수색 내지는 또는 신병 확보, 긴급 체포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내란죄에 대해서 말이죠. 이 구성 요건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은 피고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럼 피의자의 방어권은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보다도 더 원래가 강하게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방어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를 압수수색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가를 갖다가 뒤진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증거가 나온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법정에 나가서 싸우겠다. 공개 법정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변호인단을 구성 중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변호인단을 신중하게 지금 고르고 있다. 변호인단을 신중하게 구성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중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장기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공개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뜻이 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별들을 많이 구속을 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별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과연 또 신빙성이 있는지 이거를 또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지금 신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1심부터가 아주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직권남용죄 성립은 변론으로 하고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밖의 거두들조차도 사실은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책 목적을 가지고 100% 내란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법적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꼭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주 신중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6명으로 가야 되느냐 9명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3명을 갖다가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다음에 3명 없이도 헌재에서 과연 지금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서 양곡법 등 여러 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이제 토의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한테 지금 쫄려가지고 외포되어서 지금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을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또 나중에 큰 어떤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거부권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권성동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근데 민주당은 국힘을 빼놓고 나서도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권한대행은 소극적 어떤 권한 행사 내지는 현상 유지 그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그런 행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갈립니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에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차피 그건 국회 추천목 아니냐. 국회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뿐이니까 이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겁니다. 근데 권성동이라든지 국힘에서는 절대 임명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2017년에는 민주당 자체가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황교안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임명은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황교안 그때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그때 임명하니까 가능한 거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일 뿐이지 파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황교안 총리도 아마 권한 대행을 해봤던 황교안 전 총리도 그 입장에 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6인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헌재에서 6인 체제로 간다고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과연 대통령 파면과 같은 그런 중대한 사안을 6명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헌재법 23조 1항에 보면은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과연 그냥 6명 가지고도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적극적으로 말이죠. 나가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그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는 어렵다. 지금 뭐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야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지금 이 재판이 신속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급하게 나온 얘기는 지금 이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여기에 제동을 걸므로써 압수수색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재미있게 보셨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공유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시엽 TV입니다.